국민의힘 보수의 길을 다시 묻는다. 윤심을 넘어야 살 길이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경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룰을 확정지으며 당원 50%, 국민 50%의 본경선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컷오프와 본경선 모두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병행해 최대한 공정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룰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독주에 맞서야 할 유일한 보수정당이지만 정작 내부는 난립된 후보군과 명확하지 않은 비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혼란으로 풍요속 빈곤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름값 있는 후보는 넘치지만 진짜 국민이 믿고 지지할 수 있는 후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경선에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첫 번째 벽은 윤심입니다.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하지 못한 채 친윤이라는 이름 아래 줄을 서고 그 라인 속에서 정치를 도모하는 모습은 보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에 의해 파면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당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친윤 인사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를 차출하겠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대선의 디귿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당내에서는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호명하며 사실상 정치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노릇입니까? 스스로도 출마 의사가 없다는 인물을 붙잡고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밀어붙이려는 이 현실은 당의 리더십 부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한 권한대행을 내세운다는 것은 보수 전체가 정의와 상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살 길은 윤심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심에 뿌리를 두는 정치로의 전환입니다. 이제는 당원이든 지도부든 감정적이고 진영 중심적인 판단을 멈추고 도덕성과 능력, 그리고 참신한 리더십을 기준으로 후보를 골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젊은 층과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대한민국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선에서는 명태균 게이트와 같은 불공정 여론조사 시비,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과거의 부정행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 등장해야 합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룰만 잘 만든다고 게임이 공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자들이 공정해야만 진짜 공정한 경선이 되는 것입니다. 보수는 더 이상 꼰대 정치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세대 통합을 외치면서도 정작 후보군은 구시대의 유산을 끌어다 쓰고 있다면 젊은 세대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극우 이념에 의존하고 유튜브 보수 담론에 기대는 후보들 역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수를 살리는 길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국민은 지금 도덕성이 무너진 이재명의 독주를 보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전과 사범의 중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분노와 상식을 대변해야 할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도력을 상실한 채 방향을 잃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당의 고문단마저 우리가 국민 앞에 염치 없다며 고개를 숙이는 이때 누가 보수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분명합니다.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참신한 인물, 젊은 세대와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실용주의 리더십을 가진 후보가 나타나야 합니다. 감정과 충성에 흔들리는 정치가 아니라 이성적인 선택과 원칙 있는 리더십이 이번 경선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경선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곧 당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윤심을 벗어나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정치하겠습니까? 더 이상 과거의 유산에 의존하지 말고 진짜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합시다. 그것이 보수가 이기는 길입니다.